친구가 말을 마칠 때마다 눈동자가 왼쪽으로 살짝 흔들리는 게 보입니다. 커피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더 크게 들리죠. 그 사람의 웃음 뒤에 숨겨진 0.5초의 침묵이 제 안에서 경보를 울립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이어가는데 저만 이 작은 변화들을 전부 알아차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는데 이미 제 머리는 분석을 시작했고 원하지도 않은 결론을 내리고 있죠. 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건 대체 어떤 느낌일까요? 오늘은 제가 왜 이렇게 눈치를 많이 보는지 이 이야기를 한번 자세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의 15%에서 20%, 그러니까 100명 중 15명에서 20명은 저처럼 평균보다 훨씬 민감한 감각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말은 제 주변에도 분명히 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죠. 문제는 이게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위치를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거든요. 제 뇌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를 한번 떠올려봤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저는 엄마의 얼굴을 읽고 있었어요. 엄마가 웃고 있지만 눈가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알아챘고 아빠가 퇴근해서 문을 열 때 발소리만으로도 오늘이 힘든 날이었다는 걸 느꼈죠. 초등학교 때는 선생님의 목소리 높낮이만으로 누가 혼날지 미리 알았고 중학교 때는 친구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을 공기로 느꼈습니다. 이제 보니 이런 능력은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더라고요. 심리학자들은 이걸 높은 감각 처리 민감성, 줄여서 HSP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미국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이 처음 이름을 붙였는데 단순히 예민하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거든요. 제 신경계는 말 그대로 더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뇌 연구를 보면 저 같은 사람들은 일반인보다 뇌의 특정 부분이 30%에서 40% 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해요. 이건 마음먹기의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특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모든 걸 알아차리는 저 같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어떤 패턴에 빠지게 되거든요. 바로 남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지나친 눈치로 바뀌는 겁니다. 한국심리학회 연구를 보면 저처럼 HSP 성향이 있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다른 사람 기분을 먼저 살핀다고 답했고 많은 사람이 내 생각보다 상대 반응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딱 그렇거든요. 능력이 짐이 되는 순간이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변 사람들에게 나 예민해서, 나 이런 거 못 참아,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서 말인데 이렇게 자기가 예민하다고 티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예민한 게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중심적인 성격이거나 인성의 문제예요. 진짜 예민한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주변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누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먼저 걱정하고 오히려 남들을 배려하느라 자기 예민함을 숨기는 사람이죠. 저도 그래요. 회식 자리에서 냄새가 너무 강해서 머리가 아파도 괜찮아요? 저는 좋아요 라고 말하거든요. 제가 힘들다고 말하면 다들 신경 쓸까 봐요. 저는 회의 시간만 되면 긴장됩니다. 제 의견을 말하기 전에 이미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시작되죠. 이렇게 말하면 팀장님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 말투면 동료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다들 내 의견을 어떻게 생각할까? 결국 입을 열기도 전에 이미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나면 제 의견은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다들 좋다는 대로 하죠 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특히 더 힘듭니다. 우리는 눈치 빠르다는 게 칭찬인 문화에서 자랐거든요. 어른들은 늘 말했습니다. 눈치 좀 봐라.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착하게 굴어야지 같은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왔고 저는 그 기대를 완벽하게 맞췄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정작 제 자신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는 거예요. 저처럼 HSP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번아웃에 훨씬 쉽게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가장 힘든 건 거절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동료가 이거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물으면 제 머릿속에서는 벌써 시뮬레이션이 시작됩니다. 안 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실망할 거야. 관계가 나빠지면 어떡하지? 나 때문에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결국 괜찮아 라고 대답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죠. 왜 또 못 거절했을까 하면서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들이 뭐 먹을래? 라고 물으면 저는 아무거나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실은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누군가 매운 걸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으면 제 입맛은 뒤로 밀려나죠. 그리고 매운 음식을 먹으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왜 나는 내가 먹고 싶은 거 한마디 못하지?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능력을 끄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절하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에게 필요한 건 선긋기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경계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는 내가 신경 쓸 수 있지만 그 너머는 상대의 일이라고 선을 긋는 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고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그 사람의 감정까지 전부 내 것처럼 느끼려고 했어요. 슬프면 같이 슬퍼하고 화나면 같이 화내고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내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심리학자들이 제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하는 거예요. 1단계는 알아차리기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하는구나 라고 인식만 하는 거죠. 2단계는 이해하기입니다. 그럴 수 있겠다 하고 이해를 표현하되 감정을 내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3단계는 선긋기입니다. 내가 들어줄 수는 있지만 해결은 그 사람이 해야 해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익숙해지니까 남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공감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거절하는 법입니다. 저처럼 눈치 많이 보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누군가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의 기대, 실망할 얼굴, 관계가 나빠질까봐 하는 걱정까지 전부 미리 생각하게 되니까 차마 안 돼요 라는 말을 못하죠.
좋은 거절은 변명이 아니라 명확한 이유 말하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번 주는 이미 해야 할 일이 2개나 있어서 추가로 맡기 어려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 시간과 힘은 한정되어 있고 그걸 어디에 쓸지 정하는 권리는 온전히 저에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안 돼 라고 말하고 나면 죄책감이 밀려왔거든요. 하지만 신기한 게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관계가 나빠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제 의견을 더 존중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쟤는 뭐든 다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쟤는 자기 의견이 확실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세 번째는 제 아내 기준 세우기입니다. 저는 남들의 기준에 굉장히 민감했어요. 30대면 이 정도 직급은 되어야지.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다들 집 샀던데 같은 말들이 마치 명령처럼 들렸죠. 한국은 특히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서 평균이나 보통에서 벗어나는 걸 불안해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까요. 그 평균이라는 건 누가 정한 걸까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이 정말 저에게도 맞는 걸까요? 제 아내 기준을 세운다는 건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라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모든 걸 알아차리는 이 능력, 과연 나쁜 것일까요? 아니면 좋은 것일까요? 답은 둘 다입니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제가 만약 이 능력을 남의 기대를 맞추는 데만 쓴다면 그건 힘든 일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연결을 만드는 데 쓴다면 그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능력이 되죠. 예를 들어볼게요. 제 친구가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겠지만 저는 알아챕니다. 이때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감정을 전부 짊어지고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도와줘야 하는데 하면서 지나치게 책임을 느끼죠. 두 번째는 적당한 거리에서 손을 내미는 겁니다.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필요하면 언제든 얘기해 라고 말하고 그 다음은 상대의 선택을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서로에게 안 좋고 두 번째는 진짜 도움입니다. 실제로 저처럼 HSP 성향을 긍정적으로 쓰는 사람들을 보면 재미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예민함을 약점이 아니라 장점으로 봤다고 해요. 예술가, 상담사, 작가, 디자이너처럼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일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사람 관계에서도 넓고 얕은 관계보다 깊고 진실한 소수의 관계를 더 좋아했죠.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각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힘들 때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지고 소리가 유독 크게 들리고 작은 일에도 화가 나기 시작하면 그건 제 뇌가 한계야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쉬기입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거나 5분이라도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요. 핸드폰도 끄고 아무 자극도 받지 않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저는 퇴근 후에 꼭 하는 루틴이 생겼어요. 집에 오면 15분 동안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앉아서 숨만 쉬어요. 하루 종일 쌓인 남들의 감정, 남들의 기대, 남들의 눈치가 조금씩 내려놓아지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려고 합니다. 제가 모든 걸 알아차린다고 해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친구의 슬픔을 알아챘다고 해서 그 슬픔을 없애줘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할 일은 그저 보는 것,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을 내미는 것까지입니다. 그 이상은 상대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로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진짜 모습을 봐주는 사람, 겉모습 아래 숨겨진 고통을 알아채는 사람 말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남을 돌보는 것만큼 나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언젠가 누군가가 저에게 너는 유일하게 진짜 나를 봐줬어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오면 알게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느꼈던 모든 무게가 전혀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제 예민함은 짐이 아닙니다. 세상이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뿐 분명한 선물이거든요. 그러니 부디 이 선물을 남을 위해서만 쓰지 말아야겠어요. 저 자신을 위해서도 써야죠. 오늘 하루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온전히 나를 위해 정한 순간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걸 축하해주세요. 없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